휴가 가고 싶다. 제가 회사에서 휴가 가는 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노트북을 엽니다. 다음으로 터보 모드를 킵니다. 다음으로 비행기에 탄 저를 상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 화면 하면 16:9 비율 화면이 떠오르시죠? 각종 게임이나 디자인, 영상 작업을 더 넓은 화면에서 할 수 있다면 효율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만나볼 이 아이는 16:10 비율 화면에 16인치 크기 넓은 화면, 여기에 베젤까지 얇게 15인치 노트북과 크기가 비슷할 정도로 작은 몸집을 가진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고사양 게임이나 그래픽, 영상 편집 작업에도 원활하게 돌아가는 성능, 게임을 위한 각종 편의 기능들, 거기에 휴대하기 부담 없는 가벼운 무게와 두께까지 ASUS 로그 제피러스 M16을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ASUS 로그 제피러스 M16는 처음 마주하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이 단단해 보이는 바디입니다. 멋을 한껏 부리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특수 마그네슘, 알루미늄 합금으로 마감된 무광 바디 블랙 색상이 가져다주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묵직한 바디감이 멀리서도 느껴질 정도예요. 전작인 로그 제피러스 M15과는 다르게 디자인들도 소소하게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 상판에 보이는 대각선으로 수놓인 도트 디자인, LED 조명이 은은하게 들어가서 과하지 않으면서도 멋을 한껏 부린 느낌입니다. 로그 로고가 큼지막하게 있는 것보다 이게 더 깔끔하고 멋진 것 같아요. 이 조명이 또 각도마다 다르게 보여서 마치 프리즘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전달해줍니다. 제품 크기는 가로 35.5cm, 세로 24.3cm로 16인치 화면이 탑재된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두께는 가장 얇은 부분이 1.99cm이고 가장 두꺼운 부분이 2.29cm로 대체로 슬림한 자태를 보입니다. M16의 경우 바디 사이즈가 특히 전작인 15인치 화면을 가진 M50보다 더 작은데요. 두께는 더 두꺼워지긴 했지만 전작 대비 가로 0.5cm, 세로 0.9cm 더 작아졌습니다. 화면 크기는 더 커진 데 반해 노트북 크기는 더 줄어들었으니 큰 장점으로 다가오죠. 무게는 ASUS 스펙에서 명시한 1.9kg보단 조금 더 나간 2kg 정도 나옵니다. 게이밍 노트북 치고는 가벼운 무게예요. 여기에 728g 정도 되는 전원 어댑터까지 같이 휴대하면 약 2.76kg 정도 부담 없이 휴대할 수 있는 무게입니다. 화면을 열어보면 광활한 화면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전작인 M15과는 다르게 베젤이 거의 없어 보이는 깔끔한 화면이 돋보이죠. 여기에 ASUS가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에리고 리프트 힌지 덕분에 화면이 180도까지 펴지고 또 키보드가 90도 이상부터 위로 들어 올려져 키보드 타이핑을 할 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도 고려했습니다. 이번 ASUS 로그 제피러스 M16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화면입니다. 내면이 무베젤에 가까울 정도로 얇아 화면은 기존의 16:9 화면보다 위아래로 더 넓어진 16:10 화면비를 채택해 더 많은 정보를 한눈에 담아낼 수 있어요. 가로 2560, 세로 1600픽셀로 QHD급 해상도의 16:10 화면비를 갖췄는데요. 확실히 화면이 시원하게 확 트여있는 게 보이시죠? 이 화면 덕분에 그래픽 작업뿐만 아니라 동영상 편집, 인터넷 서핑, 문서 작업, 그리고 게임까지 더 넓은 화면으로 작업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앞서 설명한 것처럼 베젤을 줄이면서 전작 대비 사이즈도 조금씩 줄어들어 휴대성도 높습니다. 기타 15인치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교하면 더 작은 몸집에 큰 화면을 담은 거죠. 실제로 시네코리아에 있는 15인치 게이밍 노트북 레이저 블레이드 15 2020년과 크기를 비교를 해봐도 거의 비슷할 정도로 작은 크기입니다. 화면 주사율은 최대 165Hz, 응답 속도는 3ms, 화면 밝기는 최대 500니트, 그리고 색역은 DCI P3 기준 100% 수준을 보입니다. 또 팬톤에서 검증받은 색감과 돌비 비전 기술로 더 생생한 화면으로 영상이나 사진을 편집하고 감상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키보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볼륨 키와 마이크 활성 키가 왼쪽 상단에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게이밍 노트북으로서 게임 유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키를 더 편리하게 사용하라는 의도가 엿보이는 부분이네요. 오른쪽에는 지문 인식 기능이 합쳐진 전원 버튼이 자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키감 정말 좋습니다. 키보드 깊이감이 상당해서 내가 어떤 키를 눌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손가락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게다가 타건 소음을 30dB 이하로 확 줄여 도서관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조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소프트 터치 코팅으로 돼 있어 얼룩과 지문 없이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 터치패드는 전작에 비해 약 20% 더 넓어졌는데요. 그만큼 사용할 때는 편리하지만 손바닥이 터치패드에 닿아 마우스 컨트롤에 방해가 됐던 점은 살짝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민감도와 사용성 측면에서는 유리로 된 애플 맥북과 거의 흡사할 정도로 사용성이 좋아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옆에 포트들을 살펴보면 왼쪽에는 전용 규격 전원 포트, HDMI 포트, 유선 랜 포트, USB-A 포트, 그리고 썬더볼트와 USB-C, 마지막으로 3.5mm 오디오 포트가 있습니다. 특히 썬더볼트 경우 화면 전송과 충전, 데이터 전송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어 범용성 측면에서 상당히 좋아요. 오른쪽엔 USB-A 포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 SD 리더기가 있어서 사진이나 영상 편집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리더기 챙길 필요 없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외에도 맥북 프로에도 탑재된 듀얼 포스 캔슬링 우퍼 등 6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사운드가 풍부해 노래를 듣거나 영화를 볼 때 몰입감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내장 마이크는 AI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적용돼 주변 소음을 알아서 걸러준다고 에이수스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사용했을 때는 다른 유저들이 잡음이 많이 들린다고 빨리 끄라고 혼이 나서 꼭 필요할 때만 켜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작업과 환경을 위해 전작에 없던 웹캠도 이 얇은 베젤 안에 들어갔는데요. 어두운 곳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서 업무용으로도 괜찮았습니다. 게임이나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위한 이 노트북 ASUS 로그 제피러스 M60는 인텔 11세대 코어 프로세서가 탑재돼 전작보다 배터리와 성능 면에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아이한테는 인텔 i9-11900H가 탑재됐는데요. 실제로 성능 측정을 위한 벤치마크 결과값을 확인해본 결과 PC마크 10이 8080포인트를, 그리고 시네벤치 R23의 경우 싱글코어가 1562, 그리고 멀티코어는 1281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60 6GB 모델이 들어가 있는데요. 웬만한 게임들은 그래픽 상위 수준에서 잘 돌아가는 수준입니다. 특히 배틀그라운드의 경우 QHD 해상도의 모든 그래픽 옵션을 울트라로 맞춰 플레이를 해도 끊김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부드러웠어요. 그래픽 벤치마크 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3D 마크의 경우 타임스파이가 7794,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은 3905포인트를, 마지막으로 파이어 스트라이크 익스트림인 경우 9312를 기록했습니다. 또 일러스트 같은 디자인 작업이나 프리미어 프로 영상 작업도 해봤는데 잘 돌아갔습니다. 저장 공간은 1TB M.2 NVMe SSD가 탑재됐는데요. 로딩 속도가 평균 읽기가 6500MB/s, 쓰기는 평균 2200MB/s가 나왔습니다. 게임 로딩 속도도 빠른 편이어서 상당히 만족스러웠어요. 또 추가 확장 슬롯이 하나 더 있어서 최대 2TB까지 저장 공간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ASUS에서 제공하는 로그 아모리 크리에이트로 다양한 설정을 편리하게 조절할 수 있는데요. 먼저 화면 색상을 다양하게 전환할 수 있고요. 팬 소음을 거의 나지 않게 하는 조용 모드, CPU 성능을 최대로 하는 터보 모드까지 노트북을 사용하는 상황에 맞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키보드 조명이나 마이크 모드도 설정할 수 있어요. 게이밍 노트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열이죠. ASUS 로그 제피러스 M60는 얇은 두께와 작은 몸집, 고성능 노트북 스펙을 담아내기 위해 발열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6개 히트파이프와 84개 아크릴 플로우 쿨링팬 2개가 내장돼 최대한 발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게 바로 이 발열입니다. 특히 팬 소음, 나중에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팬 소음이 상당한 편이에요. 하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면 발열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로그 제피러스 M60는
90W시 용량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요. 완충 시 소음을 가장 줄인 사일런트 모드에 밝기 화면 100%, 볼륨 50% 수준에서 약 2시간 38분 정도 버텨줬습니다. 완충된 상태에서 게임을 해봤을 때는 배그 한 판을 약 25분 정도 하고 나와보니 60% 정도 배터리가 남았더라고요. 배그 약 2판 정도 즐기고 나면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는데 잘하면 3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 보입니다. 물론 그래픽 수준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울트라였고요. 이 정도면 보통 게이밍 노트북들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16인치 넓은 화면에 크기도 15인치 노트북들과 견줄만 하고 또 디자인도 과하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들고 다니기 좋은 에이수스 로그 제피러스 M16. 게임도 잘 되고 어도비 일러스트와 같은 그래픽 작업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들도 몇 가지 있었어요. 먼저 팬 소음. 조금 많이 거슬릴 정도로 큽니다. 일단 고사양 프로그램이나 게임을 실행하면 무조건 팬이 최대로 돌아가는데요. 그 소리가 상당히 거슬릴 수 있습니다. 배그의 경우 상대 발자국 소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면 발자국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발열. 앞서서 발열이 적다고 설명했잖아요. 하지만 이 부분만 조금 열이 걱정될 정도로 있는 편입니다. 이번 M16의 경우 열을 밖으로 배출하는 송풍구가 좌우 그리고 화면 아래쪽 힌지 부분 사이에 있는데요. 이 디스플레이가 가까운 힌지 부분의 송풍구가 열을 디스플레이 아래쪽으로 바로 쏴버립니다. 이렇게 열을 직접 받아도 괜찮을까? 오랜 시간 동안 이상이 없을까? 할 정도로 걱정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손으로 만져보면 확실히 열기가 느껴지는데 이렇게 열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하네요. 또 이 가운데 LED 상태등, 이 점열되는 상태등이 디스플레이 하단에 비칩니다. 화면이 밝을 땐 거슬리진 않은데 어두운 부분을 뚫고 가는 툼 레이저 게임이나 RPG 게임을 할 때 이 상태등이 화면에 그대로 반사돼서 상당히 거슬립니다. 내 면의 베젤이 얇아서 화면이 확실히 넓어지긴 했는데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화면을 더 뒤로 제껴서 사용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과하게 뒤로 밀어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이 부분도 조금은 아쉽다 하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제외하면 완성도가 높은 게이밍 노트북입니다. 먼저 게임이나 작업을 하기에 충분한 사양이라 끊김 없는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게다가 손에 착 감기는 키감에 오디오까지 빵빵하게 받쳐주니 이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고사양 게임을 즐기기 좋습니다. 내가 야외에서 게임을 즐기고 싶다 혹은 야외에서 작업할 일이 많다 하는 분들은 넉넉한 사양에 무게까지 부담이 없으니까 정말 안성맞춤일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로그 제피러스 M16 게이밍 노트북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시네코리아 최인영 기자였고요. 그럼 다음에도 재밌는 제품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